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마 1급 실기 엑셀에서 프로시저에서 CMB 컴보 상자 컨트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CMB 날짜라는 컨트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CMB 날짜에는 보통 엑셀 시트의 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소스로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날짜부터 5일 후라든지 또는 오늘 날짜부터 5일 전 또는 거꾸로 5일 전부터 오늘 날짜까지 날짜를 순서대로 눌렀을 때 나타나게끔 표시하라라는 문제들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질문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시작이 오늘 날짜예요. 그럼 시작은 오늘 날짜. 오늘 날짜를 구한 함수는 데이트죠. 후는 더하면 되고요. 전은 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건지 만약에 5일 전부터 그러면 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날짜로 끝나면 될 거고 후다라고 하면은 여기 시작이고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순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요.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 관련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내용의 29번 시트에서 자 이렇게 폼 보기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폼을 갖고 할 거냐면 자 개발 도구의 디자인 보기 모드를 눌러 놓고요. 폼 보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사용자 폼이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게 출근이고요. 지금 써야 될 게 콤보라는 폼입니다. 콤보 상자만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폼 보기에 콤보라는 폼을 보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럼 얘를 보이고 난 다음에 그럼 콤보라는 폼을 띄워 놓고요. 자, 코드 보기로 가서 유저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니셜라이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이죠? 얘가 CMB 날짜예요. 여기 앞에 보통 날짜라고 붙어 있습니다. 요게 CMB 상태예요. 그럼 앞에 제목이 상태라고 붙어 있겠죠. 이 날짜를 눌렀을 때 오늘 날짜부터 5일 후까지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 이름이 CMB 날짜라 그랬죠. 그럼 CMB 날짜에는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금 넣겠다라는 게 add 아이템이었어. 그죠? add 아이템 오늘 날짜 구한 함수 데이트. 그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하루씩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날짜를 5일 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오늘 날짜부터 5일 후까지가 이렇게 나타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5일 전부터 오늘 날짜까지 그러면 데이트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 쭉쭉쭉 해서 데이트까지.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CMB 상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CMB 상태에는 요 범위의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했던 거 H3에서 H5까지거든요. 그럼 저거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CMB 상태였습니다. 자,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때는 로우 소스였어요. 로우 소스는 이꼴 다음표 안에 H3부터 H5까지. 그죠? 열이 HR 하나기 때문에 칼럼 카운트는 이 안에도 상관이 없죠. 이게 H에서 만약에 I까지라 그러면 CMB 상태점 칼럼 카운트를 2로 세팅을 해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물론 안 하고 결과 보고 되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고요. 습관적으로 해도 관계없다라고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한번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를 딱 보면 자 이거는 날짜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눌렀을 때 좋음, 보통, 싫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 그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일단 닫아 놓고요. 내가 여기서 보통 등록 버튼을 누를 때 또는 닫기 버튼을 누를 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는 등록 버튼은 없는데 등록을 눌렀을 때 여기 보면은 상태 번호가 1 조음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 보이죠? 첫 번째가 좋음이잖아. 그럼 보통은 2번이거든요. 싫으면 3번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를 표시 안 하고요. 상태 번호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 박스에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라는 걸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등록 버튼이었기 때문에 닫기 버튼 하나씩만 등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닫기 버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현재 제목이 B5번지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행 번호를 넣기 위해서 대부분 변수를 입력행이라고 넣었어요. 자, 입력행에 B5번지에 제목이 있거든요. B5에 줄 번호와 그럼 보세요. B5의 줄 번호가 5가 되죠. 5에서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5에서 3을 더하면 다음 줄은 8번 줄부터다 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줄 번호에다가 B5번지부터 내가 현재 커런트 주변 영역에 줄의 수를 셀 거예요. 레지온 카운트라 그래서 줄의 수를 이렇게 셀 겁니다. 그러면 B5번지의 줄 수가 5번이야. B5번지부터 입력되어 있는 줄 수는 3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3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입력행은 8번째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셀, 즉 내가 입력행에 제가 이걸 거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죠. 두 번째 칸이죠. A는 없잖아. B가 두 번째 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칸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날짜가 들어올 건데 날짜는 CMB 날짜였어요. 그죠? 그래서 CMB 날짜를 그냥 넣어도 되고요. CMB 날짜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날짜 형식에 맞춰 넣으려면 여러분들이 요 뒤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밸류를 넣는 게 좋다 그랬어. 기억나죠? 밸류를 넣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요게 세 번째 칸에는 상태 번호가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상태 번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자, 요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게 CMB 상태라는 목록 컴보 상자의 목록이에요. 목록일 때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존재를 해서 얘는 첫 번째가 0이거든요.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0, 1, 2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두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몇 번째 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세로 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는 0번, 1번, 2번이 돼야 되는데 조음이 지금 1번이 돼야 돼. 그럼 현재 값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될 거잖아. 그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CMB의 상태의 값에 리스트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리스트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오는데 1을 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1을 추가를 하면 0, 1, 2가 1, 2, 3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네 번째 칸에는 CMB 상태의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밸류 값. 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요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실행했을 때 자, 날짜를 선택을 하고요. 내가 보통을 선택했어. 그럼 보통은 두 번째거든요. 자, 닫기 눌렀을 때 보통은 2번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하고요. 실음을 눌렀어. 닫기를 눌렀을 때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자, 내가 요거를 하고 지금 닫기하고 폼을 종료를 안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번호를 메시지 박스에 넣어 주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등록 버튼하고 닫기 버튼을 지금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했어요. 제가 메시지 박스에
만약에 넣어주겠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에 여기 보이죠? 첫 번째는 프롬프트, 그 다음 버튼 타입, 그 다음 타이틀이에요. 요즘은 글자를 타이틀에도 많이 적으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럼 타이틀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자, 메시지 박스에 예를 들어서 상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그죠? 상태 번호를 내가 선택한 걸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이 리스트 상태 값을 그대로 이 안에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상태 번호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게 보이잖아. 여기도 들어가면서 여기에도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로드 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야.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프롬프트거든요. 그럼 컴마 버튼 타입을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확인 버튼이니까 컴마 넘어가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버튼 타입을 버튼을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 yes, no를 했는데 no 버튼에 불 들어오기 쉽다 그러면 요거 더하기에서 버튼 타입 종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통과를 하고 타이틀에 여기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싶다. 만약에 이것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번호를 이렇게 나는 화면상에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 번호에다가 상태 값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또 연결을 하면 돼요. cmb 상태점 밸류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전체 레코드 수를 타이틀에 넣고 싶어. 그러면 총 수는 또는 요즘엔 이렇게도 나오대요. 뭐 현재 얘 고객은 몇 번째 고객입니다.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다음 번째 들어갈 건 다섯 번째 고객일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총 개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개수를 넣어줄 거냐? 자, 안에 다음표 안에 총 레코드 수라고 넣어볼까요? 수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 지금 이 자리는 타이틀 자리예요. 보이죠? 뭘 가지고 연결을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거를 연결해 주면 전체 수가 나와요. 저게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보세요. 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잖아. 보입니까? 요 전체니까 요 두 개를 빼야 돼. 그죠? 얘 둘이를 빼야 돼. 그래서 요 뒤에 총 레코드 수는 레지온 카운트 뒤에 마이너스 2 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야 화면상에서 띄웠을 때 자, 선택하고요. 눌렀을 때 여기 보이죠? 총 레코드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맞죠? 내가 선택한 거는 보통이니까 상태 번호는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요즘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화면상에서 조금 크게 해서 제가 보여볼게요. 자,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 얘까지는 프롬프트, 여기에 버튼 타입, 이거 전체는 타이틀이에요. 그죠? 그럼 메시지와 타이틀의 글자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 확인을 하고요. 컴보 상자를 눌렀을 때 그 값이 아니라 번호를 띄우겠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 add 아이템 들어가는 것들. 저 add 아이템만 제가 답변을 한 10번 이상인 것 같아요. 답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도 한 번씩 더 구분을 해서 보고 가고요.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려도 된다 그랬죠. 제가 프로시저 2번 문제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 2번이 아니고 3번 문제에서 종료했을 때 어떻게 하라?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거랑 요거는 1번 문제잖아. 초기화했을 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